노래와 춤이 끊이지 않던 민족 술 마시는 나라 신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주 알리도 전 소장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신라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화랑도, 첨성대, 아니면 황금의 나라? 오늘은 여러분이 몰랐던 신라의 또 다른 모습을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술 마시는 나라 신라입니다. 중국 사료에 기록된 충격적인 신라인들의 모습. 과연 어떤 이야기일까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계림작전의 증언. 여러분, 계림작전이라는 책을 아시나요? 이 책은 중국 송나라 시대에 쓰여진 기록으로 중국인이 직접 본 신라의 모습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책에는 정말 놀라운 기록이 나와요. 신라인들은 술을 매우 즐기며 잔치를 자주 연다. 단순히 술을 마신다는 게 아니라 아예 술을 즐긴다고 표현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록인지 아시나요? 당시 중국은 유교 문화가 강했고 절제된 생활을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그런 중국인의 눈에 신라인들의 술 문화가 얼마나 인상적으로 비춰졌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더 놀라운 건 이런 기록이 한두 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예 신라 문화의 특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노래와 춤이 끊이지 않던 민족. 계림작전에는 더 흥미로운 기록이 나와요. 술자리에서 노래와 춤이 끊이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표현이 아니에요. 끊이지 않는다는 건 정말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이어진다는 뜻이거든요. 신라인들의 잔치 문화가 얼마나 역동적이고 활기찼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왜 신라인들은 이렇게 술과 잔치를 즐겼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지정학적 위치예요. 신라는 한반도 동남쪽에 위치해서 상대적으로 외침이 적었어요. 백제나 고구려에 비해 안정적인 환경에서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었던 거죠. 두 번째는 경제적 여유였어요. 신라는 농업이 발달했고 동해안의 풍부한 해산물 그리고 무엇보다 금을 비롯한 광물 자원이 풍부했어요. 경제적 여유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문화생활도 풍성해진 거죠. 실제로 신라 유적에서 출토된 토기들을 보면 술병과 술잔의 종류가 정말 다양해요. 이건 단순히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술 문화 자체가 하나의 예술로 발달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신라만의 독특한 사회 제도인 화랑도와 관련이 있어요. 화랑도는 단순한 군사 조직이 아니라 문화와 예술을 함께 배우는 종합적인 교육기관이었거든요. 이들이 모여서 시를 짓고 노래하고 춤추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발달한 거죠. 신라 술 문화의 실체. 그럼 실제로 신라의 술 문화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먼저 왕실 연회를 보겠습니다. 신라사 기록을 보면 왕이 직접 신하들과 술잔을 나누는 장면이 자주 나와요. 이는 매우 특별한 일이에요. 다른 나라 왕들은 격식을 중시해서 신하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일이 드물었거든요. 하지만 신라는 달랐어요. 왕부터 일반 백성까지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술을 즐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술자리에는 반드시 음악이 따라왔어요. 가야금, 거문고, 피리 등 다양한 악기로 연주하고 여기에 맞춰 노래하고 춤추는 것이 신라 연회의 기본이었어요. 특히 신라의 무용은 정말 발달했어요. 처용무 같은 궁중무용부터 민간의 다양한 춤까지 술자리를 더욱 화려하게 만들었죠. 그럼 신라인들은 어떤 술을 마셨을까요? 주로 쌀로 만든 막걸리와 청주, 그리고 과일로 만든 과실주를 즐겼어요. 놀라운 건 술병의 예술성이에요. 신라 토기 기술은 세계적 수준이었는데 술병 역시 단순한 용기가 아니라 하나의 예술품이었어요. 지금도 경주 박물관에 가시면 정말 아름다운 신라 술병들을 보실 수 있어요. 중국인이 놀란 이유. 그런데 왜 중국인들이 이렇게 신라의 술 문화에 주목했을까요? 당시 중국은 유교 문화가 지배적이었어요. 절제, 예의, 격식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죠. 중국의 관료들 연회는 매우 격식적이었어요. 정해진 순서대로 정해진 예법에 따라 진행되었죠. 하지만 신라는 완전히 달랐어요. 자유롭고 활기차고 무엇보다 즐거움이 중심이었어요. 중국인들에게는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을 거예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자유롭게 즐길 수 있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실제로 신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사회적 분위기가 자유로웠어요. 골품제라는 엄격한 신분제가 있긴 했지만 문화생활에서만큼은 비교적 개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신라는 국제적인 나라였어요. 실크로드를 통해 서역과도 교류했고 일본, 중국과도 활발하게 소통했어요. 이런 국제적 감각이 더욱 자유로운 문화를 만든 것 같아요. 신라 유물들을 보면 정말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이 섞여 있어요.
이런 문화적 다양성이 술과 연애 문화에도 반영된 거죠. 여러분 신기하지 않나요? 1500년 전 신라인들의 술 문화와 현재 우리의 모습이 많이 닮아 있어요. 우리도 여전히 술을 중요한 사교 문화로 여기고 술자리에서 노래방 가는 것도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가 한국 문화에 열광하는 이유도 어쩌면 신라시대부터 이어져온 이런 자유롭고 역동적인 문화 DNA 때문일지도 몰라요. 신라는 단순히 옛날 나라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 숨쉬는 문화적 뿌리인 것 같아요. 다음에 경주 여행 가시면 첨성대나 불국사만 보지 마시고 신라인들이 즐겼던 그 자유롭고 활기찬 문화를 한번 상상해보세요.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라 문화에 대한 의견도 들려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신라의 숨겨진 놀라운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주알리도 쩐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